자, 처음으로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집합은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집합 공부하기 전에 왜 집합을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집합하고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동물과 식물, 혈압기와 타압기와 같이 어떤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같은 특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동물, 식물 분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 해살이, 한 해살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런 모임을 집합으로 다룬다.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서 분류된 사물들의 속성을 통하여 집합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속성을 지닌 사물들의 관계에서 집합을 이용하면 분류나 검색이 용이하다. 이 단원에서는 집합의 뜻을 이해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해됐죠? 이 같은 성질을 갖는 그룹 이런 그룹들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집합 봅시다.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운동, 축구를 예를 들까요?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축구를 잘한다. 그건 주관적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경인이가 보는 축구 잘하는 사람과 축구 못하는 사람은 경인이 기준이 있을 거고, 내가 봤을 때 축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기준이 다르겠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해돼? 어떤 조건에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학교 축구부원의 모임. 이러면 축구부로 등록된 친구들, 그건 정확하게 명확한 명단이 나와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그 친구, 이거는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축구를 잘한다의 개념은 잘한다라는 개념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잖아? 이해되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축구부, 이거는 정확하게 축구부원은 누구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소.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그래서 수학에서는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A. 이렇게 해서 집합 A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여러분 괄호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소들은 컴마를 찍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영어 A, B, C, D, E가 있다고 칩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영어 A, B, C, D, E, A나 B나 C나 이런 친구는 원소가 되는 거고요. 집합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집합의 포함 관계. 부분집합, 등부분집합. 무슨 말이냐? 집합 A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요 괄호 안에 넣는 거거든요. 자, 이런 집합. A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되죠? A, B. 원소 A, B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은 A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라는 집합 이 안에 원소들이 A, B, C, D, E가 있는데 이 원소들을 하나씩을 뽑든 두 개씩을 뽑든 세 개를 뽑든 네 개를 뽑든 다섯 개를 뽑든 다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 5개 말고 원소 3개짜리 숫자를 넣을게요. 1, 2, 3. 집합 B의 원소는 1, 2, 3이에요. 자, 집합 B의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될까요?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6개? 자, 이제 개념 하나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요. 예. 공집합.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다. 공집합. 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법. 이해돼요? 자, B의 부분 집합을 찾을 때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 공집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원소가 하나인 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1이 있겠고요. 2가 있겠고요. 3이 있겠죠. 그럼 원소 2개가 있는 부분 집합은 어떤 게 있어요? 1, 2, 1, 3, 2, 3이 있겠죠. 원소 3개가 있는 친구는 누구가 있겠어요? 1, 2, 3. 그래서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B집합과 똑같은 집합이 있죠. 얘도 부분 집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뺀 나머지 7개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분 집합. 얘랑 같은 집합이 하나 있는데 얘까지 포함하면 그냥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모든 X가 이 기호 처음 보죠? 삼지창처럼 생긴 것. 이거는 뭐냐? 집합이 있고요. 원소가 있을 때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임을 나타낼 때 포함될 때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벌려지느냐? 집합한테 이렇게 벌려지는 거예요. 이해돼? 이런 뭐라고?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해 있다. 그럼 B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 B집합에 포함된다. 원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 기호. 삼지창 모양 생긴 거요. 오늘 처음으로 보겠죠? 자,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집합 쪽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 약속이에요. 수학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을. 자, 모든 X가 A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B에도 원소이면 이건 집합하고의 관계예요. A 집합과 B 집합이고 이건 뭐냐? 자, 집합과 집합은 큰 집합을 우리가 부등호로는 이렇게 쓰죠. 얘를 부드럽게 포크처럼 아까는 삼지창이고요. 이렇게 하면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B 집합이 1, 2, 3이죠. 그러면 자, A 집합을 했으니까 C 집합을 할게요. C 집합이 1, 2, 3, 4,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라는 집합 요렇게 안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의 원소가 1, 2, 3이 있고요. C에는 4하고 5까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림을 보니까 이해돼요? 그랬을 때 B집합과 C집합은 어떤 관계가 생겨요? B집합이 있고 C집합이 있는데
B는 C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큰 집합이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입을. 이해돼? 이러면 B집합은 C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한테 있는 모든 원소가 C 안에도 모든 원소가 되죠? 이 말이 모든 원소 X가 A의 원소이고 그 모든 원소 X가 B에도 원소이면 A라는 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하는 얘기예요. 정의는 이렇게. 진부분집합은 뭐야?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A집합과 B집합이 같지 않을 때. 그럼 뭐야? 이집합과 B집합은 이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이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 다 부분집합인데 얘도 부분집합인데 얘랑 같지 않을 때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아까 원소 3개로 이루어진 B집합의 부분집합이 몇 개였죠? 몇 개였죠? 8개 나왔어요. 8개. 그러면 원소가 하나짜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개. 공집합과 1. 얘 2개 있어요. 그럼 자, 원소가 2개인 집합, 얘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4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그럼 원소가 4개가 있어요. 얘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16개. 자, 이제 규칙 알겠어요? 원소의 개수의 지수. 얘는 1개 있고, 얘는 2개가 있고, 얘는 3개가 있고, 얘는 4개가 있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야?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있다. 부분집합은 몇 개? 몇 개? 그렇죠. 2의 5승계, 32개가 된다. 유일하게 집합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는 딱 하나. 부분집합의 개수는 물어볼 때 요거 계산.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어렵지 않아요. 2의 n승계다. n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물어봤어요. 아까 진부분집합은 뭐만 빼면 된다고? 자기 자신과 같은 거 집합 하나만 빼면 돼요. 그래서 뭐가 돼?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집합의 뜻, 포함관계. 자, 포함관계. 자, 이 삼지창은 누구와 누구의 포함관계를 쓸 때 쓴다? 원소와 집합하고의 포함. 통상 원소는 소문자를 쓰고요. 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약속이에요. 자,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게 삼지창이라면 이거 이지창, 날이 2개 있다. 이건 날이 3개 있다. 이지창이라고 한다면 집합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지창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금방 집합의 개념부터 배운 그 내용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 번만 좀 볼까요? 자,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집합 A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의 양의 약수. 10의 약수가 뭐 있어요? 양의 약수가. 1, 2, 5, 10.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서 나타내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집합 A를 똑같은 10의 양의 약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A라는 집합은 원소가 X인데 이 X를 설명하는 겁니다. X 즉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글로 써도 표현할 수 있어. 이러면 얘는 이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돼요. 뭐라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원소를 나열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조건을 그대로 써놓는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잘 이해하려면 거의 대부분 원소 나열해야 여러분이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문제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밑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 뭐라고? 원소를 나열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조건을 그대로 써놓는다. 조건 제시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을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벤 다이어그램. 네,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우리가 아까 집합, 원소, 그 다음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했다. 자, 여기 좀 볼까요? 집합이란 뭐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다. 그리고 집합은 항상 대문자를 쓴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중괄호 안에 표현한다. 이해됐어요? 요게 약속입니다. 자, 원소는 뭡니까? 원소.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럼 그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한다? 자,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삼지창으로 표현한다. 이거 어떻게 읽어?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그럼 원소 F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A,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원소 F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공집합 표현법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떻게? 이 표현, 이게 공집합이고요. 그냥 집합 표현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비어있는 공집합 이런 얘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나중에 시험 낼 때 선생님들이 헷갈리게 이제 내는 거 좀 이따 표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포함관계 부분집합부터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그젬플을 볼게요. 여기 봅시다. 이그젬플. 자, 집합 A는 원소를 2, 4를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2, 4, 5를 갖습니다. 자, 여기에서 집합 A의 원소는 두 개, 2, 4. 예? 그래서 2도, A의 원소고 4도 A의 원소예요. 그런데, 2는 B에도 원소고 4도 B에도 원소예요. 그러면,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서,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됩니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A라는 집합 안에 2와 4가 있고요. B집합은 완전히 A를 포함하고 원소가 또 다른 게 있죠. 5라는 원소까지 갖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는 집합을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지 않고 조건제시법으로 할게요. 두 집합 A가 있어요. A는 X즉 X는 EK, K는 정수. K가 정수면 이제 A 집합에는 뭐가 돼요? 저기 정수가 계속 들어가면 A의 원소들이 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짝수가 되는 거죠. 이래 짝수. 자, 비집합을 볼까요? 비집합 x 대 x는 4k. 얘는 뭐 마이너스 4, 0, 4, 8, 12 이렇게 이래요. 자, 그러면 A집합이 커요? 원소가 많을까요? B집합이 원소가 많을까요? A가 많겠죠. 그리고 A가 완전히 B를 다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A라는 집합이 어떻게 큰 쪽으로 입을 벌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쪽으로. 원래 그냥 A집합하고 B집합이 있어. 여러분 부등호 방향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벌릴 수 있죠. 얘를 부드럽게 가져가면 된다. 반대로 만약에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죠. 잠깐. 자, 집합 좀만 봅시다. 개념을 잡은 거요. 아까 얘기했지만 집합을 포함한 게 부분집합 모든 x가 A집합에 속하고 그 모든 x가 B집합에도 속하면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은 어떤 게 있냐? 자, 임의의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자, A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기 자신은 꼭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A집합하고 B집합, 누가 큰 거야? B집합이 포함한데 A집합을. 그리고 B집합이 C집합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A집합은 C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하죠. 이걸 벤 다이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A집합은 B집합에 포함된대요. 그런데 B집합은 또 C집합에 포함된대요. 그럼 당연히 A집합은 C집합에 포함되겠죠. 이해되죠? 일명 3단론법. 3단론법 뭐야? A가 B에 포함돼. B가 C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A는 C에 포함돼. 지금 녹화 중인데 소리 같이 오디오 겹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들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서로 같다라는 거. 집합이 서로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부집합 A, B가 있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또 A의 부분집합이래요.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A와 B는 같다라는 얘기. 이해됐어? 집합에서 같은 표현. 뭐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반대로 B도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두 집합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진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A와 B가 같지 않다면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해됐죠?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우리가 추적해봤죠? 뭐야?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설명할 거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고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하나를 빼주면 된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 K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 승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4, 5라고 할게요. 이 중에 3과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3과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 4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1, 2,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러면 거기다 다 3, 4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2의 원래 원소가 5개인데 3, 4, 이 두 개를 뺀 2의 3승 8개가 된다는 얘기가 이 세 번째 설명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실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사실 지금 배운 것 중에는 부분집합 개수 정도만 계산하는 거죠. 자, 예제 1번을 같이 볼게요. 자, 수업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헷갈리라고. 집합 A, 원소를 잘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어? 집합 원소에 집합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이해돼? 자, 다음 보기에서 오르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3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옳고 그름만 따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자, 3은 A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집합기호 이렇게 쓰는데 집합과 집합은 이 기호 쓰면 안 되는데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 이해됐어? 자, 디귿.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자,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틀리죠. 자, 얘는 부분집합. 맞죠? 자, 만약에 이걸 부분집합 이 기호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A에 요 안에 게 원소가 되고 이거 집합이 이 원소를 뽑아낸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인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예제 1, 2, 3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다 여러분 헷갈리라고 시험 문제 냅니다. 선생님들이요. 자, 예제 2번을 볼까요? 집합 A는 1, A0 플러스 A래요. A집합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A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A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게, 자, B는 2, A 플러스 2, 2A 마이너스 1이에요.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 성립된대요.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여러분 직관력에 의해서 그럼 B는 반드시 1을 가져야겠죠. B가 A를 완전히 포함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이거나 또는 얘가 1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A 플러스 2가 1이라면 그럼 얘가 1이라면 A는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B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된 거야? 2가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원소인 거 아니에요? A가 마이너스 2이에요.
그러면 잡으세요. 그럼 A 집합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2, 1, 마이너스 3이면 B가 A 집합을 포함해요?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2A-1이 1이라면 A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A가 1이죠. 그럼 A 집합을 원소로 나열하면 1,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요. B 집합을 원소로 나열하면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1이 있겠죠. 1, 2, 3. 따라서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1, 2, 3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아까 우리 배웠어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자, 집합이 1, 3,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B가 2, A, B 마이너스 1입니다. A와 B가 같대요. 자, 3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아니,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고. 당연히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A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A제곱은 1이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A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져버리죠. B가. 따라서 A는 플러스 1이에요. 이해되죠? A, B가 같아야 되니까 원소 1, 2, 3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1입니다. 그럼 얘가 1인 거고요.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B는 4. 그래서 A1, B는 4, 두 개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1, 2, 3번. 자, 예제 4번까지 있나요? 예, 그 다음 집합 연산이니까 예제 4번.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보면서 예제 4번 좀 봅시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래요. 앞무릎에 답하시오.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4승이고요. 진 부분 집합 하나 빼줘야 되니까 얘는 15개가 진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 2를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냥 2를 뺀. 자, 2를 빼면 부분 집합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몇 개? 답은 8개입니까? 7개입니까? 8개. 이거 함정입니다. 왜요? 절대 1, 2, 3, 4 자기 A랑 같은 집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1을 빼면. 이해돼? 그래서 그대로 8개입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그냥 8개입니다. 이해됐어? 3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두 원소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 3을 반드시 포함하래요. 어떻게 구하죠? 1, 4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몇 개? 4개. 이해돼? 왜냐하면 공집합이 있고요.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1, 4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2, 3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2, 3 집어넣으니까 얘가 하나 있고요. 1, 2, 3이 있고요. 2, 3, 4가 있고요. 1, 2, 3, 4 이렇게 해서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4개다 하는 얘기. 이해됐어요? 자, 오늘 집합의 뜻과, 예. 이 집합이라는 친구, 예, 그 다음 부분 집합, 개수, 예,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은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집합, 어떤 거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되고요. A는 1, 2, 3, 4, 5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X, 즉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 집합을 이루는 원소 하나를 우리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1, 2, 3, 4, 5 원소예요.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원소를 쭉 나열해서 해준다. 원소 나열법. 조건으로 얘기해준다. 조건 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고 중괄호로 해서 원소를 컴마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무슨 말이냐? 원소가 1이 3개 있어도 그냥 1 하나만 쓰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안 써요. 자, 그리고 이렇게 A라는 집합의 앞에 N 이렇게 하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든 그럼 여기에서는 NA 이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원소의 개수 5개, 5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NB는 뭐가 돼요? 10의 양의 약수는 몇 개입니까? 4개. 자, 우리 우선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 2, 5, 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다시 예를 들게요. 이제 A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A를 원소 3개로 바꿔버릴게요. 자, 1, 2, 5 이렇게 됐어요. 자, A 집합과 B 집합 어느 게 커요? B가 크죠? 그리고 A의 모든 원소는 B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어떻게 포함 관계? B로 이렇게 A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자, A는 1, 2, 5가 있고요. 이 친구는 전부 B집합 안에 들어가고 B집합은 1, 2, 5, 10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를 조금 부드럽게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큰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해돼? 자, 이거는 집합하고 관계는 이 기호를 씁니다. 그럼 이제 원소와 집합하고의 관계 뭐야? 1이라는 원소와 A라는 집합 1이 A 집합에 속한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포함관계 기호 어떻게 한다고? 삼지차 이렇게 한다. 이해됐어요? 약속. 그러면 이건 원소, 이거는 집합. 1이라는 원소가 A 집합에 속한다. 이해됐어요? 자, 6이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6은 원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A라는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C라는 집합이 있어요. C라는 집합이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1, 2, 5, 10이라고 한다면요. C 집합과 B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죠? 자, 우리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예를 들게요. 자, B 집합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B 집합이 원소가 4개가 있는데 1, 2, 5, 10이 있는데 B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입니까?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부분 집합은? 16개. 누구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의 4승 16개가 됩니다. 실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자, 모든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집합.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겠네요. 1, 2, 5, 10. 자, 원소 2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1, 2, 1, 5, 1, 10, 2, 5, 20, 50. 원소 3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요. 1, 2, 5, 1, 2, 10, 1, 5, 10, 2, 5, 10. 원소 4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요. 1, 2, 5, 10.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부분집합이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달라진다. 2의 n승계. 징부분집합은 자, 자기 자신은 꼭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뺀 나머지 2의 n승 마이너스 1개가 진부분집합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연결해서 뭘 배울 거냐? 이런 집합들이 연산을 할 수 있답니다. 계산이요, 계산.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집합끼리 연산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연산한 것들을 오늘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요. 어떤 게 있냐? 합집합 A, 합집합 B입니다. 교집합 A, 교집합 B예요. 여집합 A의 여집합, 사집합 A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장 합집합부터 배워보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A는 1, 2, 3, 4 이렇게 하고요. B는요. 2, 4,
6, 8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은 1, 2, 3, 4고요. B 집합은 2, 4, 6, 8이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친구는 누구예요? 2, 4. 자, 그래서 이제 A 합집합 B 얘는 개념은 뭐냐? 얘는 원소가 X인데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 집합에 속하면 합집합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집합은 이 부분에 들어간 원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A 합집합 E 예를 든 A 합집합 B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면 1, 2, 3, 4, 6, 8 이렇게 6개를 다 하면 합집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A 교집합 B예요. 합집합, 교집합. 컵을 이렇게 놨다가 컵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로 읽을 때는 A 컵 B 이렇게 읽습니다. 자, A 교집합 B는 어때요? 이때 원소는 X 즉 X인데 X는 A 집합에도 속하고 그리고 AND 이건 or AND X가 B 집합에도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림에서 A 교집합 B는 2와 3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친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빨간색. 얘는 파란색, 얘는 파란색. 자, 이제 여집합을 보게 되면요. 여기 전체 집합, 이렇게 A, B라는 게 전체 집합은 통상 U로 쓰는데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A의 여집합은 뭐냐면 A의 여집합은 A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를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X가 전체 집합에는 속하나 전체 U에는 속하나 전체 집합에는 속하나 AND 그리고 A 집합에는 X가 속하지 않는 그 원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원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A의 여집합 이러면 6, 8 A에는 1, 2, 3, 4가 속하니까 A에 속하지 않은 애. 이해됐어요?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집합이에요. A 차집합 B. 빼기네, 빼기. A 빼기 B. 자, 이거는 뭐냐? 정의가 X 즉 X는 A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은 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애. 1, 3. 이게 차집합이에요. A 차집합 B는 1,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집합의 현산의 기본 4개에 해당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합집합, 교집합이에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됩니다. 옛날 그림으로 그러니까 뭐 금방 이해되죠? 자, 여러분이 사칙 연산 이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덧셈에는 어떤 규칙이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어요. 곱셈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어요. 집합의 연산에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법칙, 여집합에 관련된 법칙이 하나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는 같아요. 이걸 덧셈의 교환 법칙이랍니다. 자리를 바꿔도 그 값은 같다. 자, 곱셈은 똑같이 결합 법칙 어떤 게 있냐?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아요.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자리를 바꿔도 그 연산값은 같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집합에서는 자 합집합을 볼게요.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같아요. 아, 합집합끼리 연산할 때 자리를 바꿔도 그 값은 같다. 자,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아요. 아, 합집합이 됐든 교집합이 됐든 자리를 바꿔도 그 값은 똑같다. 그래서 집합의 교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합 법칙이요. 이렇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교환, 자리를 바꿔도 된다.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요. 자, 덧셈의 결합 법칙은 뭐냐? A 더하기 B 해서 C를 더한 값이나 B 더하기 C를 해서 A를 더한 값은 같아요. 덧셈의 결합 법칙. 곱하기도 똑같아요. A 곱하기 B를 먼저 해서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해서 A를 곱하나 그 값은 같아요. 이걸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합집합,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집합 B를 해서 합집합 C를 한 값이나 B 합집합 C를 해서 A를 합집합하나 그 값은 같아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를 해서 교집합 C를 한 값이나 B 교집합 C를 해서 A를 교집합한 값은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똑같이 이게 결합 법칙 이래요. 자, 분배 법칙은 뭐냐? 분배 법칙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곱셈의 분배 법칙 있죠? 이런 겁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거는 뭐예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이해돼? 자, 분배 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이 같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A, 예, 교집합, B, 합집합, C는요. A 교집합을 B에도 주고 A 교집합을 C에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합집합하는 거와 같아요. 그럼 이거 바꾸면요. A 합집합해서 B 교집합 C가 있어요. 그럼 A 합집합을 B에도 주고 A 합집합을 C에도 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를 교집합하는 게 값이 같다. 이거 뭐라고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다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여집합과 관련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거는 법칙은 이래요.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은 이 여집합이 A에도 주고 합집합에도 주고 B에도 주는 거야. 그럼 어때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하고 같대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A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냐? A에도 주고 교집합도 주고 B에도 줘요. 그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아진다. 이제 교집합, 합집합이 바뀌는 이걸 뭐라고 하냐?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쭉 법칙을 얘기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요. 이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벤다이그램으로 그림 그리면 금방 쉽게 이해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있고, 자, 그 집합의 이런 연산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 집합 2개, 제일 복잡하면 집합 3개가 있을 때가 가장 복잡해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합 원소의 개수는 이런 겁니다. 벤다이그림 그려서요, 공간에 넘버링을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3개짜리는 나중에 한 번 더 가르쳐 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A와 B집합 2개로 이루어진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벤다이그림을 그릴게요. 조금 올려서요. 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A집합이 있어요. B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에 번호를 붙입시다. 자, 여기 A, 여기 공간을 1번 공간, 여기 공간을 2번 공간, 여기 공간을 3번 공간, 여기 공간을 4번 공간. 그래서 공간을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 A 합집합 B의 N이 뭐라고?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누구를 빼주면 된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번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NA는 뭔가요? 얘는 1 더하기 2래요. 맞아요? NB는 뭐가 돼요?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뭐야? 2가 2번 더해졌네요? 그럼 얘가 2번이니까 2번을 한번 빼주면 그게 1 더하기 2 더하기 3과 같다. 하는 말. 딱 이제 해보니까 그냥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빼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요, A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3 더하기 4가 되겠죠? 이 친구는 전체 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란 말이야. 얘에서 NA 1 더하기 2를 빼주면 결과적으로 3 더하기 4가 돼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뭐예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 몇 번이죠? A 차집합 B? 1번. 1번은 뭐가 돼요? NA에서 A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되고, 그냥 뭐야? 1 더하기 2에서 2를 빼도 되고, 또는 또 누가 같아요?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도 된다. 그럼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 3을 빼도 된다 하는 얘기. 세 개짜리는 문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집합의 연산 법칙,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내용이에요.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예제
몇 번까지 풀었죠, 우리가? 4번. 집합의 연산이요. 예. 여기, 자, 오늘 집합의 연산 배운 게 뭐라고요? 합집합. 네, 합집합은 뭐다? 1, 2, 3의 공간에 해당된다. X가 A집합에 속하거나 또는 B집합에 속하면 된다. 교집합은 뭐예요? A 교집합 B. A집합의 2번 공간만을 얘기하는 거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집합에도 서로서로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두 집합에 같은 부분이 공통인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A집합하고 B가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여집합은 뭐라고? A가 아니. A의 여집합이라면 A가 아니네. 차집합은 뭐라고? A 차집합 B는 A인데 B를 빼면, B에 속한 애들을 빼면 A 차집합 B다 하는 얘기였어요. 자, 이거 그림으로 다 나오고 있죠? 연산에 대한 성질. 예.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예, 연산 법칙들. 자, 집합 A와 공집합을 더해도 A가 된다. 당연하죠? 집합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같은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 A집합과 A집합을 합해도 A. A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은 A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합집합 B는 큰 B가 되겠죠? 그럼 A 교집합 B는 작은 A가 되겠죠. A가 B집합의 부분집합일 때는. 시험 문제 내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벤 다이그램으로 그릴 수 있다. A 교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A 교집합 B는 집합 B에도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 합집합 B는 A가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고 B가 부분집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A 차집합 B를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뜻. 어떻게 한다?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의 뒤에 친구 여집합 하면 이게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같은 뜻이라고. 연산할 때.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죠. 여기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자, A 차집합 B는 이 1번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1번 얘기하는 거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B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1번과 4번을 얘기해요. B의 여집합. A는요, 1번과 2번이죠. 이 둘의 공통 교집합은 뭐예요? 1이 공통하냐? 그래서 1번이다. 이게 같은 뜻이다 하는 내용. 이해돼요? 자, 이거 차집합에 관련된 내용들 좀 나와 있어. 집합의 연산법칙. 예, 아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매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험에 가장 나오는 모양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차집합. 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양이 얘예요. 얘. 1번과 3번이요. 그럼 얘를 포함하는 게 뭐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한 거와 같다고요. 이해됐어요? 이게 대칭 차집합.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4번 공간.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연산기호 세모를 이렇게 쓰였을 때 대칭 차집합. 대칭이죠. 차집합.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친구인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한 친구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1번, 3번이요. 원소의 개수는 n이 붙는 거고요. 아까 제가 공간 넘버링으로 좀 보여드렸죠. 자, 여기 예제가 몇 개 있나요? 예제 5, 예제 6, 7, 8, 9, 10. 6개가 있나요? 6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집합 나중에 알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전체 집합이 U입니다. X제 조건제 시범으로 나타냈고요. X제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원소 다이라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A는 홀수면 1, 3, 5, 7, 9 B X는 수수요. 원소 다이법으로 나타냅시다. B는 어때요? 여기는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을 얘기하고 있고, 홀수니까 1, 3, 5, 7, 9. B는 소수면 2, 3, 5, 7. C는 20의 약수요. 1, 2, 4, 5, 10. 20인데 전체 집합이 10이기 때문에 2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A, B, C가 있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돼요? 원소 가해법으로 하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B 357. 자, B 합집합 C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7, 10 이렇게 됩니다. 합하면 돼요. 자,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C는 어떻게 돼요? 좀 헷갈리나요? 우선 A의 여집합이 짝수입니다. 2, 4, 6, 8, 10 이해됐어요? C는 누구야? 얘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서 짝수 찾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짝수가 누구야? 2, 4, 10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가만히 처음 봐서 A의 여집합 1357을 제외한 친구 이해됐어? A가 홀수니까 A의 여집합은 짝수. 이해되니? 여러분 천천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 과제입니다. 자, 예제 6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보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건 그림을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 A가 있고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 다음 얘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와요. 이런 상태일 때 이해돼요? 그럼 자, 기억 A 교집합 B는 A다. 맞아요? 항상 맞죠? 기억 항상 옳습니다. 자, 니은 A 합집합 B는 B다.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B 사집합 A는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도너스 모양, 여기가 비차집합 A예요. 그런데 공집합이래. 아무것도 없대. 아니요, 저기 원소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다. 우선 A 차집합 B가 뭐예요?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세요. 그럼 뭐가 돼? A에서 B를 빼는 도넛이 돼? B에서 A를 빼야 도넛이지? 아니, A인데 A에서 B를 빼라고. B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 이해 안 돼? A가 전체 B 안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면 다 빼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는 전체다. 맞아요. 여집합 반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려? 맞는 말. 둘 다 맞는 말. 이해됐어? 이게 포함한 게. 여러분은 기호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이 말 뜻을 금방 알아들어요. 문제 풀어봐야 돼요. 제가 주는 시험 문제부터 참고로 풀어보면 되고요. 이제 7번이요. 자, 전체집합 위에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이게 세 개가 나올 때가 가장 복잡한 겁니다.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보이거나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보여라 하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그릴 거니까 좀 이따 하고요. 연산 법칙으로 할 겁니다. 자, 연산 법칙은 차집합을 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이해돼요? 그럼 좌변식이 우변식으로 가는 걸 보일 겁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합집합의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A 교집합이야.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교집합의 갈로 B의 여집합의 C의 여집합의 합집합. 얘가 얘 주고 얘가 얘 줄 거야. 이해돼? 그럼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 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돼? A 교집합에 얘는 C가 나가고 얘가 나가고 C가 나가. 그럼 얘가 다시 뒤집어져. 그래서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돼. 이해돼? 아까 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의 교집합 C와 같습니다.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과 같아요. 자, 이게 연산 법칙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보이면요. 자, 넘버링을 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것도 번호를 붙이면 쉬워요. 자, 세 개는 가장 복잡한 형태인데, A집합이 있어요. B집합이 있어요. C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공간 넘버링을 할 겁니다. A가 1번 공간, B가 2번 공간, C가 3번 공간, AB가 4번 공간, BC가 5번 공간, CA가 6번 공간, 세 개 다 공통인 공간이 7번 공간, 바깥에가 8번 공간. 세 개가 있을 때 공간이 총 8개가 나옵니다. 이해됐어? 자, A 차집합 B, 넘버링으로 표현합시다. A에서 B를 빼면 몇 번이에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면 몇 번이야? 1번과 6번이요.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면 A 집합이 1, 4, 6, 7인데 4, 7을 빼주면 1, 6이라고. 이해돼? 자, A에서 C를 빼래요. 그럼 뭡니까? A에서 C를 빼래. 1, 4. 예. 1, 4를 이 두 개를 합하랍니다. 그럼 뭐가 돼요? 결국 왼쪽 친구가 1번 두 개는 중복하지 않아요. 합해도 1번, 4번, 6번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오른쪽 거 볼게요. 비교집합 C는 뭐가 됩니까? 비교집합 C. B랑 C랑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 5, 7. 이해됐어요? 얘가 5 더하기 7이에요. 맞아? 자, A는 뭡니까? A. A는 1, 4, 6, 7이에요. 이해돼? 1, 4, 6, 7에서 이게 A인데 빼기 5, 7을 빼래요. 뭐 5는 없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고 7 빠지겠죠. 얘가 빠지죠. 그러면 146, 146이 남아요. 이해됐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천천히 이거 하나씩 해야 돼요. 같이 할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자, 집합의 연산과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이제 예제 8번 같은 친구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고 B는 1, 4, 5예요. 자, 어떤 새로운 집합 X가 있는데 A 교집합 X는 X래요. 그러면 A와 X는 포함 관계로 같아요? A 교집합 X가 X가 되면 A와 X는 누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A가 X의 부분집합인가요? X가 A의 부분집합인가요? 무슨 말이냐? A와 X 얘예요? 아니면 얘예요? 교집합이 X인데 X가 작아야지. 무슨 말이냐면 X가 이렇게 생기고 A가 이렇게 생겨야만 교집합 X일 때 X가 된다고. 이해돼? 반대로 그림 그려봐. A가 이렇게 작고 X가 이렇게 크면 교집합하면 A가 돼야지. 어떻게 교집합하는데 X가 돼?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주어지면 뭐야?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거라고, 요거. 자, 두 번째. A 차집합 B와 X의 합집합이 X래요. 그럼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이해돼? 이해돼요? 이 말은 X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요. A 차집합 B는 여기서 A 차집합 B를 바로 구해버립시다. A 차집합 B는 원소로 나열하면 뭡니까? A에서 B를 빼버리면 2, 4예요. 2, 4는 X의 부분집합이래. 자,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긴 친구야? 이제 말로 해보세요. X라는 집합은 원소 2, 4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자, 2, 4를 반드시 갖고 있으면 2, 4를 빼고 생각하세요. 원소 1,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 8개. 2의 3승. 원소가 3개니까. 거기에 2, 4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X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몇 개? 8개다 하는 얘기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하나씩 생각하는 겁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넘버링으로 이해하면 돼요. 꼭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세요.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야 가장 쉽게 이해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개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7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3개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개다. 다음을 구하시. 근데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A, B, 전체 집합. 공간 넘버링을 하세요.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4번 공간. 자, 전체가 35개다.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이 35다. 이해됐어요? NA가 17이다. 1번 더하기 2번이 17이다. NB는요. 2번 더하기 3번이 13이다. 합집합은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25다. 자, 전체가 35고 그럼 얘를 빼주면 4번이 몇 개란 얘기인가요? 4번이 몇 개? 10개요. 전체가 35개인데 1, 2, 3, 4에서 1, 2, 3을 빼면 4번은 10개. 여기 10개.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있죠? 합집합은 1, 2, 3이죠? 그러면 A와 B를 더해서 2번을 빼줘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네 둘이 다 얼마야? 30개인데 25를 빼면 5개는 몇 번이 5개란 얘기야? 그렇지, 얘가 5개. 그럼 이제 1번이 몇 개인지 알겠잖아. 얘가 5개면 얘가 몇 개란 얘기죠? 12개. 그럼 3번이 몇 개란 얘기야? 자, 그래서 다 합치면 35개. 맞아요? 오케이. 이제 문제 다 풀었지?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천천히 찾으란 말이야. A 차집합 B가 누구야? A 차집합 B. 번호를 얘기해. 1. 그럼 1의 반대. 1의 반대는 누구야?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얘기하는 거야. 2를 제외한 놈. 2, 3, 4.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5개에서 12개를 빼면 된다고. 23개?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번호 붙여서 이렇게 하면 쉽게 보여요.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또 냅니다. 예제 10번. 자,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자, 한번 진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일반 34명의 학생 중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7명, 축구공과 농구공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자, 축구공을 A라고 하겠습니다. 축구공 A. 그래서 A에다가 여기다가 축 이랬죠? B를 농구공이라고 할게요. B를 농구공. 자, 전체는 34명이래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34명. 축구공을 가지고, 그럼 1 더하기 2가 몇 명? 18명. 축구공 A인데 18명. 자, 농구공이 B예요. 2 더하기 3은 몇 명? 17명. 이해됐어요? 전체는 34명. 자, 얘는 아직 몰라요. 이해됐죠? 자,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5명이래. 얘가 4번이 5명.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몇 명이란 얘기야? 전체가 34명이니까 29명.
자, 그럼 1, 2, 3이 29명이면 여기에 A를 빼면 3번이 나오겠죠? 18명을 빼면 3번이 몇 명? 11명. 자, 1, 2, 3을 더한 값에서 2, 3을 빼면 1번이 나오겠죠? 17명을 빼면 얼마? 그러면 이제 여기 공통으로 들어간 친구 얼마? 6명.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이 수를 구해라. 11명이다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벤달 브레이크에서. 이런 겁니다. 이걸 집합이라고 해요. 연산입니다.